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통관리사 자격증 소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관리사라는 거, 유통이라는 거는 물건이 제조에서부터 마지막 폐기까지 전체 흐름을 유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좀 꽤 됐어요. 유통관리사는 꽤 됐고요. 역사도 좀 된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문제 은행식으로 많이 나왔다면, 그리고 과거에는 사지선다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취득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은 자격증이었죠. 근데 현재는 오지선다로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보자면 물류관리사보다는 살짝 쉽지만 지금 나와 있는 ERP 자격증보다는 좀 어려운 중간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업체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되겠죠. 자, 유통관리사는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1급 같은 경우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유통 분야에서 7년 이상을 근무했거나 2급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시험을 볼 자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따라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제한 조건에서 자격이 되겠죠. 근데 2급하고 3급은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 보는 건 2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과목을 보시면 1급은 5과목을 보고요. 총 100문항이고요. 그럼 5과목씩이니까 20문항씩이 되겠죠. 20문항씩 5개 과목 해가지고 100문항을 100분 동안 보는 거고요. 자, 2급 같은 경우에는 4개 과목입니다. 여기는 90문항이 되겠고요. 오지선다입니다. 다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다, 아니면 대학교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2급을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상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상고라든가 마이스터고 얘기하죠. 그분들이 많이 취득을 하시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기는 지참이 가능한데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트용 계산기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 자격증하고 똑같이요. 60점 이상이면 평균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각 과목당 40점 미만이 되면 과락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4과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유통, 물류, 일반관리는 물류하고 유통의 공통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차근차근 유통이나 물류를 조금씩이라도 용어 정리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과목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권 분석하고 유통 마케팅 분야가 상적 유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상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부분을 따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입지라든가 우리 알고 보면 상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온다. 그 다음에 유통정보 시스템은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 나왔던 물류 쪽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든가 아니면 다 각종 매체에서 많이 들어봤을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가서 30점 이상은 맞는다고.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공부하시면 최소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끝났고요. 지금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두 번째 차수와 세 번째 차수가 남아있죠. 유통관리사는 1년에 3번이 있어요. 근데 지금 2회차와 3회차가 남은 시간인데 2회차는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가 접수고요. 3회차는 10월 달에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월 시험은 8월 24일, 그 다음에 11월 16일에 있는데 지금 물류관리사도 8월 달에 있죠. 그래서 유통과 물류를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를 하셨다가 함께 시험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시너지가 나니까요. 자, 최근 2급만 볼까요? 1급은 경력이 있고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논외로 치고요. 2급을 보시면 합격률이 꽤 괜찮죠. 괜찮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접수를 24,000명이 했는데 시험은 16,000명이 봤어요. 즉 여기서 한 8,000명 정도가 시험을 안 봤다는 얘기죠. 계속 그렇습니다. 7,000명, 7,000명, 5,000명, 여기도 6,000명 정도 안 본 거죠. 그 중에서 합격률이 이렇게 나온 거라 만약에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이 시험에 응시하셨다가 떨어졌다 치면 합격률은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분들까지 합치면 20% 초반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지선다다 보니까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하실 때 집중해서 하시면은 물류와 유통을 같이 공부하시면 시너지가 난다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차근차근 올라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급을 취득하고 물류관리사를 취득하고 나중에 경력이 쌓이면 유통관리사 1급도 취득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지금 유통을 소개를 드렸는데 유통이나 물류나 어차피 유통과 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서 소비하고 그걸 사용하고 없어지기 전까지는, 즉 내가 물건을 사서 배달이 오고 뿅 하고 나서 우리 집에 물건이 바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유통은 그냥 들어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모든 회사에서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 때 훨씬 더 적응하기도 빠르고 그에 대한 효율도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어를 미리 익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에 대한 부가적인 요소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서류를 통과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과 물류 자격증은 이쪽 분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자격증이고요. 얘 말고도 지금 제가 강의를 올리고 있는 ERP도 있는데, ERP는 유통관리사보다는 조금 아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ERP 같은 경우에는 이론과 실무가 병합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ERP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그 유통이나 물류를 공부를 했는데 ERP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맞는 자격증이지 않을까. 이 부분을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실기만 조금 더 보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자격증 소개에 대해서 올려드렸고요. 지금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유통과 물류를 했다. 그럼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전산 자격증도 필요하겠죠. 전산 자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